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어제의 그 감동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쟁은 없는 것인가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 큰 아들을 둔 부모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마 궁금은 하실 텐데요. 종전선언을 하고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현재의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 갈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이게 남북한이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통일된 국가들도 다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군에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종전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군 복무 기간 좀 단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북 관계에 전면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면 그게 제대로 시행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쪽으로 가고 북핵 문제도 해결되는 쪽으로 가면 복무기간 단축은 아마 탄력을 받을 충분히 시행될 수 있다. 그 정도의 희망은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종전선언은 남북 간에만 해서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기간이 너무 길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은 됐는데 그럼 남북관계가 도대체 뭐냐. 사실 그 기간을 단축해서 바로 평화협정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꽤 걸릴 거기 때문에 굳이 남북한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아마 북미 간에 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잘 돼서 북미 간에도 합의가 되면 최소한 3자가 종전선언을 해야 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평화협정은 4자 간에 중국도 합쳐서 4자 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종일 아주 바쁘게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예, 저는 두 가지 장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상징적인 차원에서 장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내용적인 차원에서 장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저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 정상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저 장면이 손잡고 이제 하는 저 장면이 아무래도 상징적일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은 저는 어제 도보다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쪽을 걸어가서 거기서 한 30분 동안 또 환담하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40분 동안 되는 것을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아주 유심히 봤을 텐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그 비율을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한 70%, 김정은 위원장이 한 30% 얘기했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비핵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그래야 죄송합니다. 이 비핵화 문제하고 남북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제가 내용적인 면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전 진짜 정확히 똑같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 그럼 지금 가보시죠. 나는 언제 북한에 한번 가봅니까? 그랬더니 그걸 기지를 발휘해서 하여튼 이렇게 손으로 약간 이끌어서 네. 거기 또 가셨던 그런 장면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도보다리에서의 회담 장면, 저거는 전 가슴 뿌듯한 게 남북한이 호혜적으로 주변국들에게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순간이다. 우리의 발언권이 훨씬 더 커지고 저때 30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를 궁금해서 아마 주변에 4강의 강대국 지도자들이 전부 문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고요. 가장 근데 저한테 의미 깊은 얘기들은 김정은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겸손하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 크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저 정도 지도자라면 진짜 다른 이런 말이나 선언보다도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같은 민족에게 과연 그 전쟁을 할 것이냐 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좀 커지더라고요. 신뢰성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예. 아주 많은 분들은 인상 깊은 장면으로 이 장면을 꼽았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마음 고생이 지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돼요. 위원장까지 영광이라고 아니죠. 반갑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꼽아주셨던 그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보다리에서의 단독 회담 어떤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뭐 정한 것은 크게 보면 남북한 간의 관계 진전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 그리고 비핵화인데요. 네. 적어도 이제 앞부분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이전에 다 합의문까지 공동선언문까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3번이나 초안을 검토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전혀 보고요. 결국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킨텍스에서 전체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양 정상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다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의 생각, 그것도 이제 우리 정의용 실장이 며칠 전에 또 가서 볼턴 NSC 보좌관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의견을 교환을 하고 또 어차피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곧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기에 비핵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야 남북 간의 관계도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 부분이 압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홍현익 박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 장면 때문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거고 뭐 아베 총리도 또 시진핑 주석도 도대체 무슨 얘기 했는가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요. 예. 저는 이제 추정컨대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그런 하는 행동, 태도 이런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저 다리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사실 이번에 정말 핵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서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니까 저희 그 인민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께서 좀 그런 제 고민을 좀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우리는 믿을만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는 안 하겠지만 주한미군의 존재가 당신들의 체제를 그렇게 건드리거나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결심을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말 용단을 잘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당신들 체제를 이렇게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짜로 그 길로 가고, 그리고 핵 없어도 진짜 경제만 잘 살리면 중국처럼 얼마든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진짜 지금 잘 결심하신 거 계속 가져가라. 그렇게 설득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핵 대신에 경제를 살려서 체제를 유지해라. 네. 그런 설득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사항도 조금 포함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리설주 여사의 등장, 남북 최초의 부부 동반 환영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설주 여사가 저기 이제 만찬에 참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임종석 실장이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제 오전에 그 확대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3대3 정상회담이 100분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뭐 식수하시고 두 분이서 이제 저기에 도보 다리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다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이 합의문 공동 성명은 초안이 다 끝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양 정상의 부인들이 같이 참석하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이설주 여사도 같이 참석하고 우리 김정주 여사도 참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가지게 됐죠. 네.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기도 한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각각 저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큰 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이 생중계가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하나하나 좀 볼 수 있었는데 뭐 유머러스한 모습도 보였고요. 솔직한 입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솔직하고 또 자기 체제의 부족한 점까지도 솔직하게 이렇게 시인하고, 그러니까 통 큰 모습, 대담한 모습, 그리고 파격적으로 좀 어떻게든 좀 유머러스하게 그 유머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면서 이 동양의 예절을 갖춘 모습. 북한에서는 누구한테 그렇게 존댓말하겠습니까? 아마 연습하고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네 교통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백두산 가시려고 그러는데 많은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민망하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 여간에서는 북한의 독재자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자기 체제의 그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얘기하고, 또 탈북자, 실향민, 연평도 주민들 뭐 얘기하면서 우리의 포격에 대해서 뭐 그 가슴 졸이는 분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 좋은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아침 일찍 나오셨을 텐데 우리가 그 도발을 해가지고 맨날 새벽잠을 설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매우 고마운 얘기고요. 이런 모습들이 하여튼 어제 하루 동안 그 남북 관계로 인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런 정상회담을 좀 자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가능한 자주 공개된 석상에서 공개된 발언을 자주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선인의 역할을, 착한 사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공개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물론 공동 합의문에는 이 비핵화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육성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일부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상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뭐 초미의 관심사였죠. 네. 다른 것은 뭐 다 초안이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3월 5일 날 대북 특사가 올라갔을 때 북한에서 얘기한 것은 이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고, 그리고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되면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말은 했지만 그것이 문서화된 건 없다는 거죠. 같이 공동으로 서명해서.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역시 이것이 양국이 서명해서 문서로 남긴 것은 없고요. 또 폼페오 그 국무부 이제 장관이 됐죠. 이제 지명자에서 이제 완전히 청문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부활절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역시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네. 문서로 남은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문서로 얼마만큼 명기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제 어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우리 뭐 언론 취재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요.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항의 네 번째 목을 보니까요. 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이 말이 나오고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문장이 이제 한 3개 정도가 연결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3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볼 때는 좀 아직은 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그 명문화됐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에 좀 의미를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미북 회담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한반도 비핵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북 회담의 내용까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비핵화를 위한 우리 확실하게 핵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의지가 그 속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한 그 자체로서는 이 정도 명문화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제 트위터에도 날리고 또 어제는 메르켈 총리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히려 뭐 메르켈 총리하고 회담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 이 공동 성명에 대한 그 내용을 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으니까 두고는 보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를 해보면 북한이 쥐고 있는 핵카드라는 것의 무게감이 훨씬 커졌고 그만큼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존재감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핵 문제가 풀기 어려운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북한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핵 빼놓고는 사실 가진 게 없거든요. 우리한테 양보를 한다는 게 평화가 카드죠. 그들한테는. 우리한테는 평화는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겐 그것이 자기네 자산입니다. 평화를 해준다 이런 표현을 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이미 가지고 있고 미사일도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이 규정된 이 내용이 저도 약간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맨 위는 아니더라도 이 서론 바로 뒤에 이제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조금 뒤로 밀렸고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이렇게 좀 부차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목표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목표라는 거는 지향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상당히 좀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 디딤돌을 만들어서 북미회담으로 이제 넘겼는데 이제 북미회담에서 완료 시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겠다는 말로 문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ICBM까지 다 포기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이 거꾸로 이제 보장이 되면서 거기서 완결된 실행이 보장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해야 될 게 검증과 사찰이죠. 검증과 사찰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것이 안 된다면은 이렇게 말해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본래의 목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본 거는 완전한 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단 합격선은 되는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행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도보 다리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오늘 엄청난 합의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과거에 김 위원장이 어저께 몇 번이나 얘기한 것처럼 11년의 잃어버린 세월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만남과 좋은 합의가 실행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앞으로 서명할 이 문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면 또 그런 문서 신세가 될 것이니까 당신이 오늘 서명한 것에 모든 소득을 얻으려면 비핵화를 확실히 해라, 그런 말씀을 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그 실행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한반도 비핵화에까지 합의한 그 김정은 위원장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저렇게 바뀐 게 연초에 신년사부터 바뀐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계속 도발을 해오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과연 집권 초기에 그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할 때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뀐 배경이 제재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예, 뭐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이제 무게를 좀 많이 두는데요. 작년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쏘고 난 뒤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은 핵무력이 완성됐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월 신년사에는 아마 출구 전략이 모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죠. 왜 출구 전략을 모색할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경제 병진 노선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핵은 이제 충분히 발전을 시켰는데 핵을 충분히 발전시키다 보니까 제재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핵과 미사일의 한계 효용,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공세적 종말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culminating point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효용성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거죠. 그 꺾어지는 것이 바로 화성 시리즈의 그 시험 발사하고 6차 핵실험, 수소폭탄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초기 자본주의 행태를 떼와서 계속 경제 성장이 됐지만 우리 국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면 올해 마이너스 5% 이상의 GDP에 그 손실이 올 거다. 뭐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작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은 9월달, 10월달, 죄송합니다. 미국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각각 한 달씩 소위 말하는 군사적 옵션들을 선보였거든요. 심지어 11월 달에는 항공모함 3척이 뭐 우리 동해에서 훈련하고 12월 달에는 F-22, F-35 등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하고 한국 전투기 포함해서 250대가 우리 남한 상공에서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아마 북한 공군 또는 북한 그 총참모부에서 그거 이제 스코프 쳐다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요. 이런 데 대한 공포심, 이제 뭐 무력에 대한 공포심도 있었고 경제 제대에 대한 공포심, 그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 행태를 띄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자신의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서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그 핵경제 병진 노선이 성공한 데 대하여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매진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왜 이렇게 갔는지 답이 들어있다라고 봐야죠. 네, 결국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하나의 세트 아니겠습니까? 이어지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건, 시한 이런 것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뭐 그야말로 북미 정상회담은 진짜 핵회담과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 그리고 일괄 타결, 그리고 그 시행 방법에 대한 단계적 동시 병행 방법에 의한 시행, 거기다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사찰과 검증, 이것까지 완전히 못 박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첫째 서문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서문에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바로 나갈 게 이를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몇 년 몇 월까지 끝낸다. 뭐 그리고 사찰을 반드시 받는다. 신고하고 IAEA 사찰을 받는다. NPT에 복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대신에 미국도 그 뭐 CBIG라 그래가지고요. CBID라 그래서 완전한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돌이킬 수 없는 보장 부분까지 딱 해서 완결된 문체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리 대통령께서 만나시잖아요. 5월 중순에 가셔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 승리가 목전에 있다. 김정은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건 핵을 포기한 이후에 진짜 국가안전보장이 될까를 걱정하는데 대통령께서 잘 설득해서 대통령의 말은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진정한 보장을 해주면 이번에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경제협력 하겠습니다까지. 그래서 개성공단 만약에 북미 정상 잘 되면 개성공단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금강산도 재개하는 쪽으로 가야죠. 철도도 연결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경협 수년 동안 못한 게 북한만 손해본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이나 많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 합의 내용이 많다라 그래서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퍼주기냐? 퍼주기 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하나도 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게 비핵화의 실행이 될 때 적절한 시간표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제 나온 그 선언을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다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연락사무소가 있고 없고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한 차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 언제 날짜가 어떠냐, 장소는 너 어떤 음식 좋아하니, 그걸 이제 다 만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간과 소위 말해서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되잖아요. 불필요한 경비죠. 그런데 이제 항상 야 우리 매월 몇째 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불필요한 노력이나 경비가 소요가 안 되잖아요. 이 이것을 우리는 제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한이 어떤 주제든지 간에 한번 만나자라고 하면은 전화를 판문점 연락을 통해 가지고 전화하고 전화해서 저쪽에서 날짜 서로 주고받고 그 시간이 벌써 일주일, 2주일 다 지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동 연락 사무소를 두면 이걸 이제 그쪽으로 연락해봐라.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얘기 다 하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시간과 경비가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 여기 개성공단에 한 것은 개성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개성공단이 폐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그 가동과 관련된 협의회가 존재했거든요. 거기 협의회 1층에는 우리 통일부 직원들, 그다음에 경제 관련 부처가 15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었고요. 2층에는 이제 북한에서 관련자들이 10명 왔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같은 건물에서 1, 2층에서 서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확대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련되는 정부 부처에 뭐 적절한 사람들이 또 북한에서도 적절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